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좋아지겠죠. 뭐 좋아지는 업황 속에서.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느꼈을 때 앞으로도 이 회사가 나를 계속해서 챙겨줄 것인가 챙겨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시그널을 이번 행태로 볼 수 있는데, 말보다는 행동이 더 와닿는 건데, 말은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알아서 영업이익 벌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행동은 유중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기스가 간 거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시장을 달구고 있는 뉴스가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3.6조 원 유증인데요.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 유증이 발표가 됐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이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조금 반등을 했고,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을 막 돌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설득을 했는데, 관련해서 우리 채널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죠. 왜냐하면은 결국 개인들이 부동산에만 너무 투자 자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좀 살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한 에로의 유상증자 사태를 보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하나에어로 유증은 3월 21일에 발표했고, 당일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일단 굉장히 화가 난 상태는 다들 아실 거고요. 주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소위 차트가 다 깨졌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에 막 수습을 하면서 일부 봉합을 했습니다. 현재는 제 주식시장 용어로 큰 기스가 한 번 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당일 기준으로 하나그룹주는 다 하락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락한 게 아니라 하나 리츠를 제외하고는 일단 모조리 하락을 했고, 한해로는 16.9% 하락을 했고, 하나 오션은 8.7%,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13%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은 아주 간단한데,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통주식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자기 지분율이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방산 주가가 올해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거는 미국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방위나 이런 거를 유럽 너네 자체적으로 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독일의 라인금속이라고 하는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는데, 그 회사랑 뭐 AI 군사용 드론 만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주식이 이제 막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화에어로도 유럽의 그런 수주를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확 뿜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해로는 돈도 잘 벌었던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한 2.5조, 내년에 한 3.5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년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잘 버는데 이제 시장에서 유증을 때려서 자본 조달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36만 원대였던 것이 76만 원까지 갔다가 60만 원대로 내려온 셈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한해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있는데, 하나그룹의 주 하나가 한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주사격 해당하는데, 이 한화 일가, 그러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자식인 삼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하나그룹이 사주면서 그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유상증자가 있기 바로 한 달 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현금 보유분이랑 영업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하나오션 지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또 180도 뒤집혔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콜을 듣고 있던 생각했던 시장이 봤을 때는 이것도 완전 통수 맞는 그런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예부 자금은 그룹 계열사에 쓰고,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냥 유상증자 할게, 한 번 더 주주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주주들은 이제 열 받은 거죠. 그래서 여의도의 민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는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과 출입을 하게 되면 기업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클라이언트들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받아서 레포트를 쓰긴 하지만은, 만약에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3년 넘게 출입을 했는데 3년 넘게 출입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면은, 아쉬운 소리를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아쉬운 소리를 해버리면은 클라이언트와의 그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어 버리면은
어려운 말이 있을 때는 그냥 안 써버리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은 정말 제가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제히 이거를 비토화하는 형태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뭐 메리츠의 리포트는 제가 잠깐 인용하면은 시기하고 목적은 오케이 알겠어, 그렇지만 방법이 아쉬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보에서는 뭐 시점이나 자본 조달 형태가 아쉽다, 근데 투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 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시점이나 자금 조달이 낮다고 했고, 그리고 다올 같은 데는 그냥 목표가도 꺾어버렸어요. 그냥 나는 투자 의견 그냥 70만 원으로 그냥 투자 의견도 홀드로 낮춰버리겠다 해서 투자 의견 바이에서 홀드로 이제 꺾어버렸습니다. 이건 더 사지 말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적정 PER 20배를 유지할 만한 어떤 대단한 투자가 집행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달라진 여의도의 분위기와 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즘 조금 달라졌냐면은, 과거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의 클라이언트는 기관 투자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애널리스트들의 클라이언트는 지점 고객들입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많이 맡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점들이 다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정말 너무 많아졌고, 과거에는 보통 일주일에 하루에 5개, 하루에 4개 정도 잡으면은 20회 정도 세미나를 하는데, 20회 세미나에서 지점 세미나는 1개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루에 1번 이상은 다 지점에 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더 이상 과거 같은 친재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달라진 것 같고, 한 해로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2.5에서 2.8조, 작년 1.7조 했고요. 내년은 영익이 3.5에서 뭐 이렇게 할 거면 2년 연속 6조 원을 벌 회사인데 3.6조 달러 지금 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2년 후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올 건데 지금 당장 돈 달라고 막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석이 나간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있고 나서 주가가 16% 빠지고, 그 다음에 한 해로 그 다음 날은 또 한 7% 정도 올랐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여의도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금 막 유럽에 당장 공장 지어야 되고 당장 공장 지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라인메탈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 수주 다 받아와야 되면서 이런 적시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어필을 했고, 그런 어필한 부분들이 일부 약간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그룹은 주 하나가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돈을 제일 잘 버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 한화도 지배 주주 소위 상속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지금 한화그룹에서 상속에 활용하는 기업이 한화임팩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또 하나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3인이 100% 갖고 있는 아들 3명이 딱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핵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한화에너지가 하나그룹 전체 굉장한 키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에너지가 하나임팩트라는 회사에 52% 갖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상장회사인데 하나솔루션이 하나임팩트를 47.93% 갖고 있으니까 둘이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2대 48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100% 갖고 있는데, 이 하나임팩트가 하나오션 같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거를 하나에어로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임팩트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임팩트는 엑시스를 하게 된 거고 돈이 생겼는데, 그 돈 생긴 게 언제냐면 바로 전달이었다는 거고요. 작년 9월부터 이 하나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하나그룹이 뭔가를 할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실제 하나임팩트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를 올해 2월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임팩트는 하나오션 투자해서 엑시스에서도 돈이 생겼고, 그 돈은 결국 하나에너지가 돈이 생겼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하나에어로는 그 지분을 사줬기 때문에 좀 캐시가 나갔거든요. 캐시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너 유상증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주들이 봤을 때는 대주주 엑시 시켜주고 내 주머니에서 돈 빼나?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몽실몽실 일어나고 있었고, 2월 10일에도 뭐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하나오션을 그룹이 막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에어로로 다 모을 거니까 하나에어로가 결국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유상증자 지분들 다 사준다는 거였는데, 그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임팩트가 보유한 5%를 조 단위로 사줬죠. 그 다음에 하나에너지 보유한 2.3%또 사줬어요. 그러면 하나에너지는 3남이 다 갖고 있고, 하나임팩트는 3남 회사가 52% 갖고 있으니까 요 3명은 이제 돈이 넘치는 상황이 된 거죠. 돈이 넘치는 상황이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해로는
이 돈을 썼으니까 유상증자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기업이 좋아하는 거하고 주주가 좋아지는 거하고 그 주주를 지배주주랑 소액주주로 나눠서 보는 그런 사고관이 지금 상법에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 상법 개정을 지금 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가 주식회사면 주식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의 경영 행태는 보면은 회사는 좋아져요. 플러스 1로. 근데 대주주가 좀 더 좋아져. 플러스 2로. 소액주주는 좀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합치면은 주주들 전체를 합치면은 대주주는 플러스 2 좋아지고 소액주주는 마이너스 1 좋아지니까 합치면 주주는 플러스 1 좋아진 거고 회사는 플러스 1 좋아진 겁니다. 근데 소액주주 입장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회사는 플러스 1이 됐는데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했던 LG화학이고 LG화학의 2차 전지 부분을 기대하면서 LG화학을 투자했던 사람들을 물적 분할로 전부 아웃시켜버리고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냈고 그런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투자하고 싶은 기회가 박탈당했고 LG화학을 보고 투자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LG화학 주가는 큰 상승 후에 완전히 꼬라박아서 과거의 영광을 다 날려버렸는데 이런 방식들이 기업에 정말 많이 생기니까 상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상법 개정의 코어는 주주 간에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게 코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는 거는 인정할게. 근데 주주가 공평하게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좋아진다는 리포트는 지금 나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좋아지겠죠. 뭐 좋아지는 업황 속에서. 그런데 소액주주들이 느꼈을 때 앞으로도 이 회사가 나를 계속해서 챙겨줄 것인가 챙겨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시그널을 이번 행태로 볼 수 있는데 말보다는 행동이 더 와닿는 건데 말은 우리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알아서 영업이익 벌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행동은 유중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기스가 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주주 사이드 쪽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기사들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왔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대주주는 항상 옳고 소위 왕조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재벌 왕조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을 항상 옳다는 방식으로 갖고 소액주주는 그냥 마치 산업공사의 맨 밑에 상 그런 포지션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게 대한민국이지만 절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뭐 한해로의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매도 추천하는 영상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보여준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그 한 달 전에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의 그 엑싯을 하나에어로가 했으면서 한해로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고 그리고 이 논란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제 일부 대주주 그 삼남들이 일부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사지만은 증자는 3조 6천억 하고 본인이 한 50억 쓰면은 뭐 그거는 시장에 대한 기만이죠. 기만에 가깝다는 그런 거고 이거를 그치만 언론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언론이 그 그룹이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클라이언트와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을 비판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그룹은 지난 3년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재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그룹이고 지금 가장 거대한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한화그룹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기업이 정말 완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운도 좋고 실력도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 삼성에서 중고업 하던 부분이라든가 삼성 테크윈 같은 그런 회사를 사간 다음에 테크윈 같은 그런 회사를 타간 다음에 완전 다른 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경영 능력이 있다는 거는 다 인정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액주주를 위해 가지고 주주 간 공평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상법적인 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오늘 영상을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막 이런 영상에 또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태들이 우리가 상법 개정을 만들게 됐던 이유였는데 그게 다시 재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수습과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냥 그렇지 않고 또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국내 주시장은 소액 주주들은 항상 어느 정도 투자하다가 통수 맞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패배자와 루저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의 어떤 분기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듣고 있나? 소액 주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주주 간 공평하게 대응하라는 상법적 정치를 가지고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